소소한 잡화 건강. 오늘은 겨울철에 비타민 D를 더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의 효과는 되게 많죠. 대부분 비타민이 그럴 겁니다. 어떤 한 가지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말 그대로 바이타민 미네랄이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고 당연히 인체에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인체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비타민 D를 왜 많이 먹어야 하며 그리고 이제 이쪽 인슐린 분비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연관돼 있는 대사 질환 이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좀 계시죠? 비타민 D는 햇빛만 보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국은 북위 35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12월에서 4월까지는 햇빛이 약하다. 이게 비타민 D를 합성할 만한 햇빛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분도 물론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의학 신문에 이제 나온 기사가 있어요. 2019년 2월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비타민 D 결핍 환자의 수가 나옵니다. 예, 겨울 되면서 압도적으로 늘어난 거 보이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타민 D 결핍에 대해서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상 비타민 D 결핍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더더욱이나 겨울이 되면 그게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겨울 효과를 나타내서 비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그 햇빛으로 인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그러면 몸에서 겨울이라고 인식을 해서 살이 찔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근거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비만과 비타민 D의 인과관계. 이게 뭐냐면 쉽게 보자면 BMI, 그러니까 비만이 진행이 될수록 체중의 그 체내에 비타민 D 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비타민 D는 태양 에너지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비타민이다. 뭐, 예,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피부에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서 온몸으로 보내고 그거를 쓰는 조직은 단순히 뭐 뼈에만 씁니다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서 쓰고 있는 게 비타민 D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비타민 D의 결핍은 결국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제2형 당뇨, 그러니까 그 인슐린 저항성으로부터 시작하는 2형 당뇨로부터 시작하는 대사증후군까지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그 우리가 고지혈증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동맥경화죠. 그 거품 세포가 만들어지는 동맥경화죠. 거기에도 비타민 D가 효과가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 비만, 인슐린 저항성, 2형 당뇨, 대사증후군. 어떻게 보면 다 그한 뿌리죠. 예. 이런 것들이 비타민 D가 작으면 그 혈중에서 작으면 작을수록 이것들이 더 잘 걸린다. 그래서 그 이런 그 당뇨병으로 인한 대사증후군 얘네들을 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라는 거죠. 예, 대리지표 여기 대리표지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죠. 지난번에 제가 C펩타이드 얘기했었죠. 인슐린은 직접 체내에서 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은 분비되자마자 간에서 바로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C펩타이드는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슐린이 하나 만들어지면 C펩타이드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런데 C펩타이드는 피 속에서 5분에서 10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인슐린 하나가 생기면 무조건 C 펩타이드도 하나 생기는데 얘가 피 속에 남아 있어. 그러면 인슐린을 재는 것보다 C 펩타이드를 재는 게 훨씬 C 펩타이드를 재는 게 훨씬 그 쉬운 방법이고 그게 정확하다 그래서 쓰는데 이런 걸 대리표지자라고 합니다. 예. 직접적으로 그걸 재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잴 수 있는 그래서 그 비타민 D 결핍은 이런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타민 D와 포도당 항상성 심혈관 기관 및 심혈관 기능 및 면역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 그림을 보면요. 위에는 췌장의 베타 세포예요. 비타민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이고요. 밑에는 일반 세포입니다. 인슐린을 받으면 포도당을 가지고 와야 되는 세포인데 지난번 동영상을 보셨다면 저에 보이실 거예요. 1,25 OHD 이거는 비타민 D3의 활성형입니다. 보면 췌장에서 VDR, 비타민 D 리셉터가 있어요.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그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와야 인슐린 합성에 그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세포에서도 VDR이 있어요. 인슐린 리셉터 쪽에 VDR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슐린 리셉터에 비타민 D 리셉터가 있다는 얘기는 비타민 D가 들어와야 인슐린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인슐린이 나왔는데도 그 포도당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도 마찬가지고 다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이형 당뇨 인슐린이 나왔음에도 포도당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형 당뇨뿐 아니라 결국에 이거는 이제 비만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내가 비만이고 당뇨병 증세가 있거나 당뇨병이면 좀 드시는 것도 괜찮다란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뭐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다시 정리하자면요. 비타민 D를 겨울이면 더 드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위 35도라서 12월부터 4월까지는 비타민 D를 합성할 만한 햇볕이 아닙니다. 이거 괜히 햇볕 본다고 얼굴만 탈 뿐이지 비타민 D가 제대로 합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이 쪘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면 비타민 D가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용성이니까 온 곳에 이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논문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고요. 결국에는 내가 살이 쪘다 더 드시라는 거예요. 대사증후군, 당뇨가 있거나 의심이 된다 아니면 걱정이 된다 더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논문에서는 뭐 5천 IU, 뭐 1만 IU까지도 괜찮다. 뭐 지금 저희 요 비타민이 한 2천 IU 정도 되니까 이거 뭐 한 2알에서 4알까지 드셔도 그 까딱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겨울에 살이 쪘고 당뇨가 걱정되면 뭐 3배, 4배 드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겨울에 비타민 D를 먹어야 될까?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비만이고 당뇨면 왜 더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